허도에 도착한 조조는 관우에게 큰 저택과 벼슬을 내려주며 후하게 대했다. 거기다 여포 같아던 적토마까지 관우에게 주었다. 이 무렵 유비는 원소 밑에 머물러 있었다. 원소는 모사들을 불러 허도를 칠 계획에 대해 물었다. 전풍이 반대했지만 유비가 조조와의 싸움을 부추겼다. 이때 유비는 관우가 조조 쪽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원소는 알량을 선봉으로 삼아 10만의 군사를 먼저 백마성으로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5만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백마로 달려갔다. 곧 두 진영은 대치하게 되었다. 조조는 여포의 옛 장수인 송원에게 선봉을 맡겼다. 하지만 송원은 알량과 부딪혀 겨우 세 합도 버티지 못하고 목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위속이 송원의 복수를 위해 달려나갔다. 하지만 위속 역시 알량의 한 칼에 허무하게 목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조조가 낙담하고 있는데 서왕이 큰 도끼를 둘러매고 나서며 소리쳤다. 조조는 그런 서왕에게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서왕도 끝내 알량을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쳤다. 서왕마저 그 꼴이 나자 조조의 여러 장수들은 한결같이 알량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렇게 되자 조조가 먼저 징을 쳐 군사를 거두고 알량 또한 그날 싸움에서 얻은 것에 만족하고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갔다. 첫 싸움에서 두 장수를 잃어 기세가 꺾인 조조는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때 정욱이 찾아와 관우에게 알량을 맡기라고 했다. 조조는 언제나 자신을 떠날 생각을 하는 관우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욱의 생각은 달랐다. 유비가 만약 살아있다면 분명 원소에게 투항했을 것으로 보았다. 만약 관우가 원소의 장수를 죽인다면 원소가 유비를 의심해 죽일 것이라 했다. 유비가 죽으면 관우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하니 조조도 좋은 생각이라 여겼다. 조조는 곧 정욱의 말을 따라 허도에 있는 관우를 불렀다. 조조의 부름을 받고 백마에 도착한 관우는 곧 조조를 찾아보았다. 조조는 관우에게 알량이 송원과 위속 두 장수를 죽인 일을 말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는 관우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알량을 살피게 했다. 조조와 관우가 자리를 잡자 조조의 여러 장수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조조가 알량의 평가를 물으니 관우는 별거 없다고 평했다. 관우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할 작정으로 청룡도를 집어들고 산 아래로 달려나갔다. 관우가 성난기세로 뛰어들자 알량의 군사들은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물결 갈라지듯 군사들이 길을 비켜주니 관우는 똑바로 알량에게 달려들었다. 놀란 알량이 급히 칼을 휘둘러 보았지만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 한 번에 허무하게도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관우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에서 뛰어내려 알량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말 안장에 그 목을 걸더니 나는 듯 다시 말 위로 뛰어올라 적진을 해치고 나왔다. 그 엄청난 기세에 놀란 군사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조는 승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군사를 몰아 원소의 군사들을 덮쳤다. 관우가 알량의 목을 들고 산 위로 돌아오자 조조와 장수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우는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을 했다는 듯 겸양했다. 한편 관우에게 대장을 잃고 쫓겨가던 알량의 군사들은 도중에 원소의 본진을 만났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큰 칼을 쓰는 장수가 알량의 목을 베어가는 바람에 싸움에 크게 졌다는 말을 듣자 원소는 좌우를 돌아보며 누구인지 아느냐며 물었다. 그때 옆에 있던 저수가 유비의 아우 관우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저수의 말을 들은 원소는 앞뒤 헤아려 볼 생각도 없이 유비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유비가 재치 있게 넘겨 일단은 무사할 수 있었다. 원소는 다시 알량의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그때 문추가 자신을 내보내 달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비가 자신도 함께 문추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알량을 죽인 장수가 정말 관우인지 확인하고 정말 관우라면 자신이 원소에게로 데려올 수 있다고 했다. 원소는 유비의 말을 듣고 기쁜 얼굴로 허락했다. 하지만 문추는 유비를 신뢰할 수 없으니 자신의 군사 3만을 떼주어 뒤를 맡기고 자신은 먼저 앞서가겠다고 했다. 원소는 문추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문추는 7만의 군사를 이끌고 앞서가고 유비에게는 3만을 주어 뒤를 따르게 했다. 이번에는 문추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다. 문추를 맞아 서원과 장유가 나가 싸웠으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 두 장수의 위험을 보고 관우가 달려왔다. 알량의 원수를 갚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온 문추였지만 막상 관우와 부딪혀보니 겁이 났다.
새 합을 쌓우기도 전에 나를 박차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적토마를 타고 있는 관우를 따돌리지는 못했다. 결국 문추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목이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문추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본 조조가 군사를 몰아오자 원소의 군사들은 태반이 죽었다. 그리고 문추의 죽음은 유비와 원소에게도 전해졌다. 그렇게 유비는 관우가 조조 진영에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